2014년 4월 7일 재보궐선거판이 커졌다. 성추행 의혹에 따른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잦은 사퇴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에 이어 김진규 전 울산 남구청장까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직을 잃게 됐다. 대한민국 제1, 2위 도시와 노동의 메카로 진보진영 강세지역인 울산까지 재보선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이번 재보선이 전국 9급으로 올라서면서 2022년 3월 열리는 대통령 선거에 대한 민심을 읽을 수 있는 바로미터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특히 이번 재보선은 오롯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비위 행위 탓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2018년 민주당 바람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야권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에 처음으로 빼앗긴 만큼 탈환을 벼르고 있다. 본지는 부산시장 재보선 출마 예정자 인터뷰를 통해 이번 선거에 대한 민심을 들어봤다. 편집자주의 진복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의 경력은 화려하다.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고 민선구청장으로 행정 경험을 쌓았다. 3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정무위원장까지 지냈다. 의원 시절 줄곧 당내 기획과 전략 분야를 도맡은 덕분에 정책 수립은 물론 정무 감각도 뛰어나다. 국회 출입 기자들과 보좌진들이 그를 안정적 리더십을 갖춘 준비된 부산시장 후보로 평가하는 이유다. 현재 야권의 부산시장 후보군은 이전 의원을 비롯해 이현주, 유재중, 박민식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현역으로는 장제원 의원이 거론되면서 오파전 양상을 띠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후보군 중에서 이전 의원을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는데 주저함이 없다. 명분과 실리를 모두 갖췄기 때문이다. 우선 현역 의원이 아니라는 점이다. 수백억 원의 세금이 낭비되는 재보선 비용을 비난하는 야권 입장에선 또 다른 보궐선거의 빌미를 제공할 여지를 줘선 안 되기 때문이다. 지난 총선 때는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겠다며 불출마 선언을 해 당내 평판도 좋다. 그가 걸어온 다양한 정치 경험도 그를 부산시장 유력 후보로 만드는 장점이다. 이전 의원은 박관용 전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김영삼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실 행정관과 정치특보국장 등을 지냈다. 이후 부산 동래구청장을 거쳐 지난 18대 총선에서 부산 동래구에서 당선돼 내리 3선을 했다. 국회에 들어간 뒤에는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을 거치며 다양한 정치 경험을 쌓았다. 최근에는 SNS 활동을 활발히 하고 포럼을 발족하는 등 대외 활동에 힘쓰고 있다. 지난 25일 부산에서 이진복 전 의원을 만났다. 최근 포럼을 발족했다고 들었다. 포럼 발족 배경은 무엇인가? 포럼의 이름은 부산 정상화 포럼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기록적 장마가 있었지 않았나. 부산도 비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당시 사망자까지 나왔다. 부산역역 지하 차도가 침수돼 이곳에 갇힌 시민 3분이 돌아가시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그 현장을 직접 방문해봤는데 바로 옆에 지구대와 소방서가 있더라. 아무리 순식간에 빗물이 몰려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곳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인지 지금도 의문이다. CCTV 모니터링만 잘했더라도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부산시의 비정상적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오거돈 시장 체제가 출범한 이후부터 이처럼 부산시정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시민들이 느끼고 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 뜻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서 부산정상화 포럼이다. 맡은 직책은 상임 고문이지만 함께 생각하고 호흡한다는 느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비정상 부산시 정상 만들기 위해 부산정상화 포럼 만들어 포럼 구성원을 소개한다면 우선 역대 구청장 출신들이 함께한다. 시의회 의장 등 시의원 출신들과 젊은 청년, 여성분들도 참여하셨다. 이밖에 부산의 수많은 기업인들과 사회봉사 단체들도 뜻을 모아주셨다. 모두가 부산을 제대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참여하신 분들이다. 25일까지 약 3,800여 명이 참여했는데 9월 말쯤이면 1만 명가량 모이지 않을까 예상한다.